안녕하십니까. 2차 크리틱 발표자 권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은 멈춰섰고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늘은 전례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대기 오염이 완화되었지만 조만간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인간의 활동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 증가로 다시금 대기 오염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희 조는 앞으로 심각해질 대기 오염에 대비해 미래 공간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과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다시금 오염물질이 배출될 상황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인공적인 필터를 통하여 내부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의 공간에서 식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고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파빌리온에서는 다양한 식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공간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기준 모듈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며 식재의 형태나 성장에 맞춰 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물이 공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식물에 의존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앞서 우선 저희가 파빌리온에 사용할 식재들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파빌리온 규모의 식재들이 적절한 밀도와 다양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크기, 병해에 강하고 한국 기후에 적응해 관리하기 쉬운 식재, 그중 공기 정화에 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의 범위 내에서 6가지 정도의 식재를 이미 선별하였습니다. 그 후 식물들의 평균 높이와 폭, 크기, 생장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 모듈 크기를 도출했습니다. 300에 300의 기준 모듈은 여러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으며 식물의 레이아웃과 성장,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질 것입니다. 최소 단위의 모듈은 가구와 같은 오브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듈들이 모여 벽이 되고 이 벽들이 모여 파빌리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위로 솟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부터 줄기가 하부로 떨어지는 덩굴류, 벽체에 붙어 생존하는 이끼류 등 종류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로딩 방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듈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끼워질 수 있는 메쉬 철망을 이용해 다양한 식재의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시공 방법에 대해 스터디해 본 결과 직각이나 경사지에 맞추는 맞춤 공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맞춤 공법에는 반턱 맞춤, 양걸침 턱 맞춤, 사계 맞춤, 온 연기 맞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사계 맞춤이란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으로 서랍이나 박스를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뒤틀림이나 휨이 오더라도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모듈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모듈을 쌓는 모듈러 공법엔 크게 라멘식, 벽식, 인필식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파빌리온은 라멘식 적층 공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아주어 식재가 자라나 구조체가 수직적으로 변화하여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00의 300 모듈과 공기 정화에 탁월한 식물, 마지막으로 물 빠짐이 가능한 철망 등이 모여 수직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300의 300 모듈은 식물의 성장 혹은 식물 그 자체의 형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빠짐 철망 또한 모듈의 다방면으로 삽입하여 면을 이을 것이며 식물 관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파빌리온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파빌리온에 전시된 모듈은 개개인이 가져가 개인이 시선이 닿는 곳에서 가구의 역할을 하며 일상 속 인식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기오염 감각대피소 2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협력대학교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튜터님의 크리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육대 팀의 주제를 보면, 어, 어쨌든 인간이, 망친, 인간이 더럽힌 공기를 인간이 뭐 어떻게 또 다시 하겠다가 아니라, 그 인간은 좀 뒤로 빠지고, 자연,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 정화를 하자. 네,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보면 식물을 담은 파빌리온이 주제라고 저는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 식물에 식물에 적합하다고 하긴 좀 그렇겠죠. 식물 자연에 있는 게 제일 적합할 테니까. 하지만 식물을 건축이나 구조물에 옮겼을 때의 상황에 그 적합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 어, 여전히 모듈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플랜트, 그러니까 화분이라고 하는 그 고정되어 있는 플랜트에 심어진 식물 뭐 이런 부분인데 크기가 커지고 작고를 가지고 이제 모듈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 변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플랜트가 커지면 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게가 또 엄청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은 재료, 같은 모듈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만으로 큰 식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부피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단위 면에 이게 들어가는 질량에 대한 부분도 더 커지게 되는 건데 이제 크기로만 접근한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오히려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화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거나 만약에 화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식물 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모듈을 막 베리에이션을 두는 게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렌더링 한 걸 보면 비워져 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비워져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부분은 모듈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가져가고 옮긴다라고 한다고 하면, 큰 화분 같은 것들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플랜트에 대한 생각을, 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다양한 식물들보다는 화분에 심는 거, 아니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 뭐몇 가지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 복잡하게가 아니라 더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맞춤이라든가 이런 목재 구성에서의 결구 방식 같은 것들을 스터디하는 건 제가 그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그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구 방식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수나 이제 숙달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저 결구들을 학생들이 직접 다 하고 해서 얘를 짜맞추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성능까지 발현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재의 질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로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누구나 비숙련자도 한번 보고 한번 연습하고 배우면 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을 찾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런 결구 방식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숙련도가 굉장히 높게 필요로 하고요. 또 결구에서 저 작은 부분들이 유지가 되려면 저렴한 목재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굉장히 그 밀도도 높고 강도가 높고 또 가공성도 좋은 고급 목재를 써야 저런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구나 실내에서 정교하고 얇고 튼튼한 것들을 하는 경우는 그 화렵수를 사용하는 하드우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가공도 굉장히 단단해서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한 그 침엽수 계열들은 저렇게 작은 부분을 그 가공을 하면 다 뭉개져요. 그래가지고 정교하게 가공도 못하고 맞춤이 돼도 다 비틀어지고 뭉개집니다. 그 모서리에 각진 그 꺾인 부분이. 그래서 그게 모델링 상으로는 참 스터디가 좋긴 하는데 저는 이 그 완성된 모습으로 비전을 제시해준 그 모델링에서의 모습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결국 맞춤이나 하는 것들은 고급 스킬, 그다음에 좋은 도구, 그다음 좋은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그 어,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베트남에서 이런 플랜트들을 이렇게 모듈에다가 얹어 놓는 것들을 한 게 있는데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기가 굵은 대나무, 그러니까 지름이 두꺼운 구조적 역할을 하는 대나무는 수직으로 세우고 이제 수평으로 가는 대나무들은 조금 얇은 부재를 쓰고 해서 플랜트들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녹색 사다리라고 그린러버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걔를 조금 참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랜트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독일 거거든요. 그 화분이라고 하죠. 하는데 이제 화분의 형태나 모양이 사실은 그, 그 식물의 종류를 떠나서 또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집으로 가져가거나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저런 고정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어, 벽면 녹화 같은 거 할 때 저는 독이나 자기 형태의 플랜트를 사용하지를 않고 벽에다가 이제 그 벨크로라고 하나요? 이렇게 찍찍이 형식으로 붙일 수 있는 펠트로 된 그러니까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플랜터에다가 심고 걔를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패브릭 자체가 물에 젖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적셔주기만 해도 분무만 하더라도 이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 고정된 자기나 독이 형태가 아니라 걸거나 이제 놓아둘 수 있는 패브릭 형태의 플랜터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옮기거나 공유하는 개념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민주 지도님 크리틱 감사합니다. 협력대학교 질문 있으실까요? 협력대학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지금 시민참여 조호재님께서 손들기 해주셔서 질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손들기를 아까 안 내려서 아. 손 올라가 있었던 건데, 네, 일단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됐던 그런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적으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 미래 공간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공기 정화 그리고 공기 정화를 위한 이제 식재를 방법으로 택했고 그 식재들이 있는 공간을 파빌리온으로 구현한 이제 식재 수용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 파빌리온이 나오기까지 이제 어떤 아이디어의 진행 과정이 조금
긴 게 아닌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과정이잖아요, 초반이. 근데 이제 식재까지 오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줄여가지고 이 식재 공간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좀 간결하게 좀 임팩트 있게 나왔으면은 조금 더 문제의식을 듣는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맞춤 방식이 이제 몇 분쯤에 나오죠? 그걸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네, 이것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맞춤 방식을 이제 스터디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반턱이나 이제 앞에 두 개는 직선 부재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이제 사계 맞춤 같은 경우에는 사계랑 온 연기 맞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과 면 부재가 선으로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그 렌더 샷을 보면은 이제 그 부재들이 거의 다 선 부재로 보이거든요. 이제 나무, 네. 선부제이다 보니까 이제 저 결구 방식이 결국 어떻게 저 파빌리언이 적용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라멘식이랑 벽식 이야기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은 라멘식과 벽식을 했을 때, 이게 뭐 무슨 차이인지 이게 어떻게 부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전 프로세스들 중에서 어떻다 벽식을 적용했으면 어떻다라는 게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간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인필식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라면식과 벽식은 사실 이미지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볼드 처리된 차이로 보이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듈 얘기에서 라면식은 그 목재를 결합해서 하는 거는 가구식 구조고요. 라멘식이나 벽식이냐는 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스터디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도 어, 표현에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참여 조호재님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시민참여 김정희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교가 되게 구조적인 문제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AS에서 전체적으로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적으로 300에 300짜리 모듈을 쌓는다고 했는데 그 모양 자체가 선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절대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게 접합 방식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지만 사실은 실무에서는 뭐 이런 특히 야외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이 학교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 회의를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를 쌓는다고 했을 때 모듈식으로 쌓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왜 이거를 모듈로 쌓는 방식을 택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듈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접합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재료 낭비가 많은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모듈로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 모양 자체는 사실은 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아 신경 썼다.' 이런 것도 해서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랜트를 그 위에 얹어 놨다고 했을 때 외부적인 환경에서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방안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화분을 그냥 올려 놓는다. 바람에 따라서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아갔을 때의 문제점. 또 특히나 상단에 위치한 것들에 대한 안정성. 요런 것들도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사실은 계속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뭔가 주제로 UAUS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을 얻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확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마지막 학교 거 PT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김정희님, 네. 대해서는 기획단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획단 측에서 한번 논의 후에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삼육대학교 질문이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희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했을 때 이 기본 300에 300 큐브를 만들어서 좀 쌓는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테크닉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좀 여쭤보고 좀 편리한 방식이 있나 해서 네. 사실 이렇게 아, 네. 말씀하세요. 그냥 이 비주얼적인 거를 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냥 가장 저희가 전시 쪽에서나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게 다루기나 투바이, 얼기설기, 엮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 역학적인 거 공부 다 하셨겠지만 가로 방향의 힘만 있느냐, 세로 방향의 힘만 있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냥 문제거든요. 그리고 육각형의 재료 소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런 그냥 길쭉한 부재들을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이렇게 층층이 엮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전시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듈을 쌓는다고 하면 이게 300ml짜리 정육면체의 모듈이다라고 하면 저라면 이제 쌓아놓고 플랜트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된 파빌리온이라고 하면 또는 복합된 구조물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어떤 게 더 적합할까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듈로 파빌리온을 쌓는 거는 네모난 육면체니까 네모나게 쌓고 거기에 플랜트는 우리가 공기를 정화해야 되니까 플랜트가 필요해요. 그거를 올려놓고 그럼 저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게 항상 좀 의문으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면이 붙어 있지 않는 저 정육면체의 선으로만 되어 있는 프레임들은 모서리 부분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행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수직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흔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면이 붙거나 아니면 인장력을 받아주는 이제 구조에서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가세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모듈이 맨 아래쪽에 있든 맨 위에 있든 전체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구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듈로서 한다고 하면 모듈은 항상 구조의 힘이 10이라고 하면 맨 아래 것은 10을 발휘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10을 다 발휘 못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경우도 하부에 있는 것이 이제 상부로 올라갈수록 두께도 줄고 부재도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끔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모듈을 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기성 제품의 모듈, 그러니까 뭐 음료나 아니면 그 박스들 그런 것들을 쓴다. 플라스틱 박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걔는 주어진 모듈이니까 그 모듈로 쌓겠어요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목재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걔를 쌓는다라고 하면 그 모듈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모듈의 필요한 강도나 이런 것들도 적합성에 있어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 플랜트하고 매치가 되는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모습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플랜트와 그 형태가 만나야 되는 그 접점에서 그 무엇을 위한 파빌리온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플랜트를 위한 거라고 하면은 심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흙이 담겨지는 모습이나 그것들이 놓여지고 또는 부착되는 그러니까 올려놓는다도 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저 프레임들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플랜트가 화분 같은 걸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패브릭으로 그냥 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주머니죠. 주머니에다 흙을 담고. 그래야 되는 식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벽면 녹화하거나 건물에 이제 그 인서트 되는 그런 식재들이 플랜트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건물과 일체될 때는 이렇게 주머니 형태,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한 형태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조금 더 해서 최종 모습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초기의 제안과 앞부분의 제안 그리고 맨 뒷부분에 이런 모습을 할 거야 하는 모습 사이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당위성이나 아니면 방법론적인 것을 찾는 게 지금 이 팀에서는 필요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시민참여분들도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같은 의견입니다. 네. 네, 신민재 투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삼육대학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이제 없으신 걸로 알고 이걸로 삼육대학교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